네, 자 마감 전 주목해볼 종목을 리포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IPO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핫하게 전해주셨고 네. 오늘은 또 종목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종목 이야기인데 또 대선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던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대선이 또 내년으로 다가왔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네, 내년이 벌써 내년 그쵸. 3월이면은 대선이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민주당의 예비 후보들 등록이 7월 12일이라고 해서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 상당히 지금 뜨거운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자들의 정책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에는 4대강 이슈라든지 4대강 이슈에 거의 자전거 도로를 넣는다고 해서 자전거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노인복지 관련된 정책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고, 또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대북 정책들을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북 정책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몇 배씩 뛰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했는데요. 이번 어떤 정권이 나타나더라도 이런 정책주에 대한 관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좀 선점하는 그런 그 전략들이 좀 필요한데, 이미 나타나 있는 그런 이슈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이렇게 앞으로 생겨날 만한 이슈들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정책주들 가운데에서도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모든 후보들이 다 같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정책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친환경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는 많이 있을 것이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지에넌 에너지라는 회사가 이 수열 에너지 그리고 지열 에너지 쪽에 또 수소 연료 전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적인 분야에서 상당히 좀 참신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점이 저희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정책에 집중하자, 그리고 정책 안에서도 친환경 테마에 집중하자라고 하시면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 지에넌 에너지를 가지고 오신 거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되면 친환경이 또 핵심 테마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이슈 대비 시장의 종목들 움직임이 그다지 뚜렷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네. 오늘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클린 수소 에너지 또 생산비를 인하를 한다거나 또 폐 배터리를 활용하는 지원 사업을 또 네. 추진한다거나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종목들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 소개해 주시는 지에넌 에너지는 어떤 종목인지 좀 네. 궁금하네요. 저번에 네. 저희가 이제 친환경 정책이라고 해서 JC케미칼, 지에넌 에너지, 그쵸? 네. 인선 ENT 이렇게 종목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에넌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친환경 관련주들 가운데에서 이 지에넌 에너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에넌 에너지는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라든지 수열 냉난방 시스템,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를 사업군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지열 냉난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 그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반 가정이나 건물 내에서 이 히트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냉난방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지하 200m 정도를 천공을 뚫어 가지고요. 그 안에 이제 그 파이프 안에 물을 흘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물이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날씨가 추운 날에는 난방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날씨가 더운 날에는 냉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지하 200m 정도는 우리가 이제 흔히 가끔씩 지열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2km, 3km씩 들어가서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 시스템을 돌리는 이런 것과 좀 이렇게 좀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지열 에너지는 상당히 안정적인 시스템이고 국내에서도 상당 부분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의도 현대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잠실 롯데타워 같은 부분도 동사가 이 지열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건물 내에 이런 친환경 설비를 구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에논 에너지가 실제로 좀 보급되고 사용되고 있는 현대백화점이라던가 롯데 네.
월드 네, 또 타워에 대해서 롯데타워요. 말씀해 네.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곳에 좀 쓰여지고 있나요? 네, 가장 네. 큰 규모로 동사가 이 그 지열 에너지 시스템을 공급한 곳은 평택 그 미군 기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상당히 이제 큰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이 지열 에너지가 일부분 친환경 설비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점이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7%를 친환경 에너지로 활용을 해야지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사의 그런 이런 신축 건물들이 나타났었을 때 이 설비가 무조건 이제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태양광이라든지 뭐 기타의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 설비들을 구축을 했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햇볕이 내리쬐는 날도 있고 안 내리쬐는 날도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 지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있는 에너지가 365일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이제 뽑아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이제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이런 정책적인 수혜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의 7%를 의무적으로 친환경 설비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의무 비율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해에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지에넌 에너지가 좀 이재명 관련주로 이야기가 좀 회자되는 그런 그래서 모습들도 급등했군요. 네, 그런 모습들을 나타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에넌 에너지, 지열 에너지를 사용해서 또 에너지를 보급하는 지에넌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무래도 땅속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다 보니까 지진에는 좀 취약할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네. 그나마 좀 괜찮으니까 네. 이런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정책이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뭐 지열 에너지가 이 지진과 네.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열 발전 같은 경우에는 수킬로미터 지하까지 파 내려간 이후에 고열의 그 에너지를 발전에 활용하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과 좀 이제 이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열 에너지는 200m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하철을 뚫는 정도의 깊이 정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를 뚫는다고 이제 지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그렇군요.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가정 내에서도 이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히트 펌프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에너지원을 에너지원을 가지고서 냉난방에 사용하는 그런 가정들도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상당히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진에 취약할 만큼 깊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취약하지 않다라고 네, 볼 수 있겠군요. 안정적인 그런 안정적이군요. 설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지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좀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또 관련해서 연료전지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된 사업 현황은 어떨까요? 동사의 지난해 매출이 이제 한 300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 중에 이제 지열 에너지 발전이 175억 원이었고 이 연료전지 부분이 매출 비중으로 두 번째로 33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매출 비중에서는 12%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이 수소 에너지를 도시가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도시가스를 통해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는 그런 발전 설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설비로 인정을 받으면서 국내 뭐 큰 기업들이라든지 큰 빌딩들에 지금 많이 설비가 장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가 이런 이 연료전지를 외부에서 제품들을 아웃소싱 받아서 구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주택 같은 곳에서 상당히 많이 동사의 그런 연료전지를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에서 추출된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 태양광 같이 이렇게 설치 면적이 넓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었을 때 상당히 앞으로 보편적으로 활용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다.
거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지에는 에너지 연료전지 사업 그리고 지열 냉난방 에너지 관련 사업 이외에도 앞으로 성장 모멘텀 그리고 실적 추이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 수열 에너지 부분인데요. 네. 이 수열 에너지는 우리나라 전 그 국토가 도심이 큰 강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열 에너지를 이용한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6월 9일 수요일에는 환경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최로 이 수열 에너지 관련된 포럼이 열릴 계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이 수열 이후로부터 좀 많이 뜨거워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그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수열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이 춘천 클러스터의 주 사업자로 이제 그 포함이 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해당 사업이 전체 예산은 3,027억 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300억 원 가량은 동사가 앞으로 3, 4년 동안 꾸준하게 매출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했었을 때 전 사업 부분이 친환경 설비와 관련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후보들의 친환경 정책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지금 지난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304억 원에 영업이익은 11억 원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체 시가총액 1,500억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고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3분기, 4분기에 매출이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서부터는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서 매출액은 400억 원으로 한 30% 정도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20억 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100% 이상 성장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성장의 그 초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좀 고평가로 보일 수는 있지만 네. 사업 아이템이 상당히 참신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권주자들의 정책주로 부각이 되게 되면 분명히 추가 성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템의 참신함 그리고 앞으로도 대선을 앞두고 정책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오늘은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또 발산하는 종목이죠. 지에논 에너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 최성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